이게 스타렉스 차 키고 이게 스타리아 차량 키입니다. 스타렉스는 문을 닫고 여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스타리아는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거 외에도 옆문을 다 전동으로 무선 리모컨으로 다 열 수가 있고, 그리고 트렁크도 무선 리모컨으로 열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차 어디 있는지 누르면 빵빵거리면서 위치를 알려줍니다. 또 좋은 게 무선 시동이 돼요. 여기에서 닫기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이 홀드를 누르고 있으면은 내가 차 안에 있더라도 자동차 시동을 킬 수가 있어요. 기능이 굉장히 많은 키입니다. 다 옵션 사양이지만 풀 옵션으로 제가 하려는 이유가 캠핑할 때 다 써먹거든요. 내가 가서 열쇠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멀리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옆문이나 뒷문 자동으로 열어주는 기능을 나는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얘는 문만 열어주는 거지, 문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잠금만 해제하는 거지 문을 열어주는 기능은 없으니까 이게 스타리아가 기능들은 훨씬 많고, 핸드폰으로도 그 기능을 다 할 수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창문까지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키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자동차 시동을 거는 것도 가능하고, 열선을 미리 킬 수도 있고, 에어컨을 미리 킬 수도 있고, 온도 조절까지도 핸드폰으로 다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주변에 아니 근데 주행 가는 거리가 700km예요? 스타렉스랑 완전 다른데요? 그 정도 돼요. 이게 만땅 어저께 채웠을 때 오늘 하니까 700km 정도 되고, 주행 가는 거리가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자, 이게 내 차 주변에 어디에다가 놨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내 차 주변에 어떤 차들이 서 있는지가 나옵니다. 차를 지금 어디에 있다는 위치까지 이렇게 지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를 어디다 놨는지를 뭐 그전날 자꾸 까먹잖아요. 근데 내 차 어디다 놨지? 이렇게 지도 위치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대포차로 팔려가진 않겠네요. 그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영업사원이 팔아먹고 이거를 이용해서 차를 위치를 추적해갖고 갖고 도망간 적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내 차를 갖다가 문을 열고 따고 들어간 거, 뭐 그런 게 몇 번 있었고. 창문 열기 이런 것도 창문 되네요. 열기도 돼요. 일렬만 열 수가 있지만 창문 열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기하네요. 시동 켜기, 문 열기, 온도 창문 조절. 열기, 온도도 내가 몇 도로 해놓고가를 미리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트 미리 설정 뭐 이런 것도 되네요. 시트 열선을 어떻게 킬 거냐, 통풍 시트를 킬 거냐, 그 설정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지금 창문이 열려 있나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신기하네. 창문이 열려 있으면 창문 열려 있다고 메시지가 와요. 여기 지금 켜짐이라고 써져 있는 거 아니에요? 기타 상태에서 뭐 열림이라고 써져 있거나.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은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깜빡 잊고 문을 안 잠궜잖아요. 그러면 문 안 잠겼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알려줘요. 원격으로도 잠글 수 있네요. 굳이 차에 안 가고. 안 가고 원격으로도 할 수 있죠. 좋지. 네, 조수석을 운전석에나 뒤에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옵션이에요, 다. 뭐 이런 자동문은 자동문도 편하고. 이거 스타렉스 뒷문 못 여는 여자분들 많아요. 실제로 옆문이 왜 안 열리냐고 질문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좀 낮아져서 올라타는 게 좀 쉽습니다. 스타렉스보다 많이 쉬워졌어요. 스타렉스는 이제 좀 무릎을 90도로 굽혀야 되는데 이거는 한 45도만 굽혀도 탑승하기가 쉽습니다. 저쪽 뒤쪽 보면은 앰비언트 라이트 저기 있는 거 보일 거예요. 아, 네, 보이네요. 운영하는 차가 스타렉스하고 스타리아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사실은 뭐 타고 나갈까 고민하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저는 스타리아를 탑니다. 운전하기가 편하니까. 이게 각종 안전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자, 어디로 가실 건가요? 트리플 스트리트로 가겠습니다. 그거를 뭐 그렇게 입력을 합니까? 거기 말소리 버튼 누르면 소리로 넣을 수가 있는데. 저는 타자가 더 빠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차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는 사람은 앞에 이제 얼마나 내 차가 차지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주차를 빠져나올 때
앞뒤 간격이 좁으면은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데,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앞에도 이제 얼마나 닿는지랑 카메라로 봐주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운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장치가 없잖아요. 스타렉스는 나온 지가 12년 동안 사골처럼 우려냈던 모델이라서 그러한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넣으려고 그러면 뼈대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스타리아로 나온 거예요. 그 스타렉스 그 구조에서는 지금에 있는 편의상 옵션을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현대 쪽에서 신모델을 개발을 한 거지. 스타렉스는 신모델 개발 안 해도 굉장히 잘 팔리던 모델이었는데 큰 돈 들여서 현대에서 스타리아 신모델 개발한 데 이유가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노멀 모드인 건가요? 에코 모드인 건가요? 에코 모드인데 뭐 스마트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 있는데 의미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왜 스포츠 모드로 안 하고 다니시나요? 아니 별 차이가 없는데, 그리고 이 차로 스포츠 모드를 탈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뒤에 차가 있는데 우회전을 키면은 경고음이랑 함께 사이드 미러로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렉스에서는 제가 스타렉스를 안 타는 이유가 한번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어요. 이게 밤에 가는데 전조등 끄고 오는 그 스텔스 차량들 있잖아요. 불 다 끄고 오는 차량들. 그런 차량들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뭐가 오른쪽에 시꺼먼 게 뭐가 흑개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고개를 돌려갖고 뒷창을 보니까 역시나 다르게 차가 있더라고요. 그거 내가 잘못 들어갔으면 큰 사고 나는 거였어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우측 깜빡이를 켜면은 우측에 이제 차량이 없으면은 경고음이랑 이런 게 없고, 키자마자 있으면은 바로 알려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측 깜빡이 키면은 그렇게 동그랗게 해서 오른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백미러를 안 본다고 하잖아요. 오른쪽 미러를 볼 필요가 없이 거기만 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너무 작아요 저게. 그렇게 작은 데에서 그냥 백미러를 보고 말지, 이게 습관처럼 그거를 잘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 기능이 있긴 하지만 많이 안 써요. 너무 작아서. 차라리 저거를 갖다가 그냥 전체 화면으로 나오게 해주든가. 저거를 왜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갖고선 어중간하게 모양을 만들었는지 그 이해가 안 가요 그걸. 저는 반대로 체크를 여러 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우측으로 갈 때도 여기를 한번 보고, 이제 뒤에서 빠르게 오는 차가 있는지도 보고, 이것도 한번 체크하는 스타일인데, 스타렉스는 이게 없으니까 확신이 없이 약간 도전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2열 뒤쪽 창문을 볼 수는 없잖아요, 운전 중에. 그래서 약간 불편한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체크를 한번 하고, 여기를 먼저 체크하고 여기를 체크하는 형식으로 하면은 확신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운전 오래 했던 사람들, 옛날에 운전했던 사람들은 그때는 다 수동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고개를 돌려서 그 뒤에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 삑삑대는 게 차선 이탈했다고 알려주는 건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맞춰주는 기능도 있어서 그 피로감이 좀 덜한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집중을 흐트러뜨렸더라도 얘가 잘 알려주니까 이게 바짝 차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지금은 오토홀드가 안 되죠? 오토홀드 돼 있던데요 지금? 불 들어와 있죠. 원래 시동이 이렇게 꺼지지 않나요? 그거는 스탑앤고. 오토홀드는 그냥 브레이크를 대신 잡아주는 거고. 지금 브레이크 떼면 앞으로 가나요? 뭔가요? 오, 안 가네요. 근데 저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은 이게 약간 장점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눌렀을 때 딱 가고 싶은데, 근데 그 오토홀드에 한번 익숙해지면은 자꾸 다른 차들도 오토홀드가 되는 줄 알고 스타렉스를 탈 때 자꾸 한번 눌러놓고 오토홀드 걸린 줄 알고 발을 떼게 돼요. 저 익숙해지면 되게 편한 기능입니다. 저게
저게 외제차에나 있었던 기능인데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이런 급의 차에 오토홀드 기능이 있다? 상상도 못했던 기능들인데 그런 기능들을 스타리아에다가 넣어줬더라는 거는 넣어줘야겠죠. 가격을 그렇게 올렸으니까. 지금도 보면은 좌측 깜빡이를 끄기 직전에 앞에 아반떼 차량이 오니까 저 차가 굉장히 빠르게 왔거든요. 그것까지도 잡아서 내가 키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언제 갈지 모르니까 계속 알려주는 시스템은 좋은 것 같아요. 고속도로 들어가서 이제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니까 내비게이션을 믿고선 한번 그냥 차선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하는 봐봐요. 그 전보다 굉장히 그런 오토 크루즈 기술이 스마트 크루즈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저는 이게 또 좋은 게 자체 순정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도 여기 차선에 뭐 직진이나 이런 게 있다를 이걸 굳이 안 봐도 여기 앞에 디스플레이에도 뜨거든요. 이게 진짜 초보들한테는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 있는 앱 그 내비게이션하고 다른 게 이거는 오토 크루즈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를 하려고 그러면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지도를 업데이트하면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자체가 스타렉스에 들어갔었던 내비게이션과 많이 달라요. 이거는 카카오 기반의 그리고 지금 오토 크루즈를 켜야 되는 게 자, 그 오른손에 있는 거 4개 버튼 중에 오른쪽 위에 있는 걸 누르면 돼요. 버튼을 위로 올리면 속도를 지금 63인데 점점 올릴 수가 있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줄을 얘가 맞춰 주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극커브에서 못 잡아요. 이걸 완전히 믿으면 안 되고 극커브에서 잡지를 못해요. 네, 지금도 못 잡았는데 이 줄이 지워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아니 이게 각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못 잡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잡아요. 근데 아직 현대는 그 정도까지 안 되고 물론 뭐 고급차종은 그것까지 들어가 있겠죠. 지금 저기 아까 보면 저 핸들 그 동그라미 있잖아요. 걔가 켜 있으면은 라인을 잡았다는 얘기고 지금 이 정도는 잡는 것 같아요. 정도는 잡아요. 그 지금 막 깜빡깜빡거려서 나 헷갈려. 근데 운전할 때 그 정도까지 보면서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인지는 계속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기어 수가 적어서 이렇게 급작스러운 가속을 냈을 때 굉장히 RPM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2000 이상을 넘길라 하면은 다음 기어로 계속 바꿔주니까 이제 연비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되죠? RPM이 높아지면 연비가 안 나온다는 그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8단 변속이 된다라는 거는 엔진을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기아를 갖다가 적정한 걸 선택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8단 기아면은 연비가 많이 좋게 나옵니다. 지금 시내를 돌았는데 연비가 1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 들어가면 한 제가 봤을 때 12? 지금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를 쓰고 있는데 쓰자마자 연비가 1km가 올랐어요. 색깔 바뀌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속도 제한 속도에 맞춰서 갈 거야 이 뜻이에요. 이게 100으로 딱 되면 그 색깔이 딱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난 제한 속도로 갈 거라는 뜻이고 이제부터 핸들을 놓고 발을 띄워봐요. 네, 발은 아까부터 띄고 있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만 준비하면 돼 이렇게. 그러면 그전보다 편해진 게 약간 좀 한눈을 팔거나 약간 좀 이렇게 천천하게 여유를 부려도 이런 정도 거리에서는 다 앞차와의 거리라든가 이런 걸 다 맞춰주니까 손만 살짝 올려놓고 가면은 운전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갈 때 내가 이거를 스타렉스를 탈까 스타리아를 탈까 고민을 할 때 당연히 스타렉스를 안 타고 스타리아를 탈 수밖에 없어요. 차 2대를 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운전 편한 게 낫죠. 지금 앞에 차가 생기니까 이 친구가 속도를 좀 줄이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맨 처음에는 겁날 거예요. 저 차하고 이거 안 쓰는 거 아니야? 이 차에 대한 믿음감이 없으니까. 근데 가다 보면 저 차에 맞춰서 갑니다. 그냥 믿고 한번 기다려 봐요.
네, 제가 차간 거리를 조금 더 벌려 볼게요. 그러면 더 얘가 속도를 더 줄일 것 같아요. 지금 한 83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100으로 맞춰놨는데도 83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장기간 운전 시에는 스타렉스랑 비교가 안 되게 피로도가 적을 것 같아요. 그 스타렉스 중고를 비싼 가격에 사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웬만하면은 새 차를 사시고 그리고 스타리아를 산다 그러면 풀옵션 있는 라운지 모델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스타리아를 기대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안전사항이나 운전 편의사항이거든요. 근데 다른 차 이런 것들이 좀 아까워서 한다면 나중에 이거 시중에서 탈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아니에요. 이런 안전사항들은 시중에서 탈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3차선에 있는 차가 느려서 저 지금 브레이크 안 잡고 있는데 알아서 이 친구가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예 페달을 안 밟았고 앞차가 없어지자마자 이 친구는 지금 다시 가속을 합니다. 저 페달을 아예 안 밟았거든요. 저는 스타렉스를 타는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편하다니까, 익숙해지면 이게 이런 문명의 위기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가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신경 쓰는 것들을 조금 덜어준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아요. 차가 어떻게 완벽하게 다 해주진 않죠. 이게 뭐 기껏 해봐야 뭐 지금 4,500만 원 차량인데 4,500만 원짜리 차량이 이런 오토크루즈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갖고 있다라는 건, 이 가격에 뽑아낼 수 있는 건 어떻게 봐서 현대의 능력입니다. 제가 또 발견한 게 있는데 지금 터널을 나오고 제한 속도가 60이 되니까 이 친구가 제가 속도를 줄이지도 않았는데 60으로 자기가 맞춰서 알아서 줄이고 있어요. 그렇게 돼요. 왜냐면 그게 저 내비게이션이 저 색깔, 요 속도 선택을 저 색깔이 나오게 지금 초록색이 딱 NAV 켜 있죠? 그건 내가 내비게이션 기반의 속도를 맞추겠다는 얘기예요. 좀 있으면 80이 되면 얘가 다시 80으로 가속을 합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가면 돼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맡겨놓고, 뭐 딱지 날라온 일은 없으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떼면은 경고음이 떠서 잡고 있는 거지, 사실 이렇게 일자 코스에서는 떼도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확신은 안 서지만 이제 스타렉스는 이런 거를 도전조차 못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핸들을 잡으십시오라고 뜨는데, 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잡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막 냉장고를 연다든가 시선을 한눈 잠깐 파는 정도는 얘가 이렇게 잡아준다는 그 안정감이 스타렉스보다는 배로 있습니다. 그 크루즈 컨트롤이 단점이 고속도로에서만 됩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안 돼요. 그거 자꾸 헷갈리고 일반 도로인 줄 알고서 가다가 카메라 찍힐 수 있거든요. 속도 안 줄여줍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제가 지금 키고 있는데 저 앞에 있는 차를 인지하고 멈추는지 한번 해볼게요. 브레이크에 올려놓고, 이 친구가 브레이크를 잡네요. 저는 지금 브레이크를 대고만 있지 누르진 않았거든요. 지금 이 친구가 브레이크를 잡네요. 뒤에 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얘기를 하니까 되게 쫄고 있습니다. 지금 막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혹시나 1만 분의 1 기계가 실수하지 않을까, 그게 좀 두려워서 뒤에서는 떨어요. 그러니까 딴 분들 탔을 때는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 브레이크 안 밟았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같이 브레이크 밟습니다. 근데 시내 주행에서도 그 크루즈 컨트롤을 켜놓으면은 가고 서는 거를 자동으로 해요.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는 것도 그냥 엑셀 한 번만 살짝 눌러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앞차 따라갑니다. 앞차가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리고, 물론 그 속도, 크루즈 맞춰놓은 속도에 따라서 최고 속도를 내겠지만 앞차가 가면 따라갑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내가 내비게이션 설정해 놓은 속도로 갑니다. 네, 앞에 차가 끼어들었고, 네, 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얘가 알아서 잡아주네요. 더 급박하게 들어오는 거는 못 잡아요, 저거보다. 그래서 항상 예의주시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를 한번 몰면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급하게 운전 안 합니다. 천천히 운전합니다. 여유 있게 운전합니다. 스타렉스는 제가 타는 입장에서 옛날 차를 타는 것 같아요. 옵션이 없는 느낌인데, 스타리아는 약간 진짜 현대차인 게 느껴지는 게,
운전을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